민생으로 성과 내라는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 중에서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신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개선점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히 예산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현장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교육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사업 중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노후 학교 시설 개선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12개 학교가 있는데 골고루 시설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올해만 해도 총 19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성고등학교 등 남선중학교, 곡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선행초등학교, 안녕초등학교 등의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실, 화장실, 급식처럼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안전해야 아이들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학교 문제는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학교 교육 문제에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15살 어린 나이에 홀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막노동과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며 늦은 밤이면 검정고시 책을 붙들고 꿈을 키웠던 그 시간들은 제게 한 가지 확신을 줬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야 지역의 미래도 건강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며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부족함이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민을 위해서 시민 공간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대표적인 사업 보니까 동네 어린이 놀이터도 리모델링 하셨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국반정동과 건선 2동의 어린이 놀이터를 리모델링 했으며 올해는 마중공원에 항토끼를 조성했고 또 물놀이장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놀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동네가 더 밝아졌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어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일상에서의 변화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의 권선이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사업비를 이제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행정복지센터니까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왔고 여기에 좀 역할을 하셨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건선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은 지가 25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주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설은 낡았고 공간도 부족해서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요청드렸지만 처음에는 시 자산인 건물은 도의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업을 단순한 건물 보수가 아니라 공공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재해석하여 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건선이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특히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환경미화원의 공간을 만들어 근무환경 개선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자들의 활동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시설 개선인 리모델링을 통해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시민 중 사회적 약자와 봉사자를 함께 품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발상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시설 보수만 하겠다 그랬으면 분명 예산이 안 나왔을 텐데 에너지 얘기하면서 예산을 따내게 된 건데 네. 실리도 찾고 의미도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하셨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따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든 해내야 할 이유부터 찾습니다. 당시 권선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문제를 보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냉난방 효율이 낮고 이는 곧 국가의 에너지 전략 탄소 중립 정책 기조와도 배치됩니다. 그래서 애벽 단열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을 세웠고 이를 중심으로 도의 특별 조주 교부금을 설득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산이란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설득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항목이 아니라 현실을 중심에 놓으면 예산의 흐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싶습니다.